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열차 운행 능력의 저하와 체하 발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주 운행의 재개와 예산 제약의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운영권이 한국 측에 반환된다에 따라 한국철도가 직면하게 된 예산 제약의 경상화에 대해 검토하고 경영 합리화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 전제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 정세가 안정되자 콤즈 및 철도사령부의 해체가 결정되어 1955년 4월 27일 교통부와 콤즈 간에는 유엔군 계약 군사수송 계약서가 조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운영권이 1955년 6월 1일기에 한국 정부에 반환되어 수송계획의 실시와 경영자원의 조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권한이 교통부로 넘어왔으며 철도 운영의 평시체제로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에 대한 수송력의 제공은 종래와 같은 지령 관계로부터 수송 서비스 매매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새로 재편된 군사수송 체계를 우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은 미 제8군 수송과를 정점으로 하여 제8077부대, ATO, FTO, ITO 등을 재배치함으로써 각 관할 지구로부터의 수송 요청을 제8군 수송과가 총괄하여 수송 승인 번호를 부여한 다음 마지막으로 ITO가 교통부의 각 역에 대해 수송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부 본부 및 철도국과의 연락 업무를 위하여 교통부 본부와 주요 철도국의 각각 철도 고문단과 지방 철도 고문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운임 지불은 미군 제21 재정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권의 반환에 따라 철도 수송의 평시 복원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55년 10월 열차 시각의 개정이 단행되어 화물수송은 종래 부정기, 임시 열차를 정기 열차로 바꾸는 가능한 구간 열차로 개편함으로써 열차 운행에 규칙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송력 배분에서는 여객 수송을 중시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한 통군 통학 열차와 일반 열차의 운행을 늘려 일반 여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면에서도 휴전 상황을 참작하여 군사수송에 대한 수송력의 우선적인 배분이 계속되었지만 수송 대상에 대한 질적 통제는 대폭 철폐되었습니다. 화물수송에서는 종래 물자통제관청 또는 물자통제단체가 통제 물자별 수송 요청을 철도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입각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유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진 만큼 수송 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수송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객 수송에서도 여객 증명제도가 없어졌으면 물론 승차권의 발매 제한 해제와 본선 지선 간의 승차권의 직통 발매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열차 운행의 평시체제로의 복귀는 한국철도가 유엔군의 지원이라는 세이프 네트를 벗어나 경성 예산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철도 운영권의 반환에 따라 미군 요원 및 디젤 기관차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한국에서 미군의 주둔지에 송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잉여 물자 구입 자금으로 미국이 사용하였던 디젤 기관차 4량, 증기기관차 18량, 객차 56량, 화차 1741량, 각종 차량 수선 부품 및 각종 건축물 등 4,300만 달러의 수송 장비가 한국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유엔군이 사용하고 있는 디젤 기관차의 전부를 인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800마력 4량을 인수하는 데 그쳤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 부대의 본국 송환은 한국 내 철도 수송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노사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에 대해서 철도 연맹은 임금 인상 요구를 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측면에서부터 단체 협약을 촉진한다는 두 가지 쟁의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즉 노동협약 초안을 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하는 한편 1954년 12월 17일 임금 인상 투쟁의 정식 쟁의를 준비하면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25일까지 답신이 없으면 노동조합법 제34조 위반을 이유로 정식 쟁의에 도입한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금 인상 약속비리 철도연맹의 강고한 태도를 고려해서 단체 협약 체결 협의회에 임하는 한편 1955년 1월부터 1954년 예산에 계산된 5천원 급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은 철도연맹으로부터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임금 인상 투쟁과 단체 협약의 체결로 결국 1955년 8월 18일 노사 양측은 한국 최초로 4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국유철도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국유철도 노동협의회가 구성되어 보수, 신분보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포상 및 징계, 재보상 등의 노동조건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철도의 인적자원 운영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구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 운영권의 반환에 따라 종래 군사비로서 처리되었던 운전사고와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제부터 한국철도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2,000명에 달했던 제772 미군 헌병대대와 한국철도 경비대가 철도 경비의 임무에서 해되자 화물사고뿐만 아니라 시설 도난사고가 일시에 급증하였습니다. 그 피해를 보면 운전연 석탄의 도난사고 외에도 1955년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당 평균 약 2만 2천 품목에 달하는 차량 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열차 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철도 경영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1955년 8월에는 화물 경비 규정을 급히 제정하고 자주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며 새롭게 경비원 60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직화되고 있던 도난사고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56년 1월에서 12월 화물 도난사고로 한국철도가 일반 화주에게 배상해야만 했던 금액은 1,500만 환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엔군 화물분 1억 2천만 원, 원조물자분 8천만 환 등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1956년 8월 17일에 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원인을 조사해 사고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1957년 2월 9일에는 철도 애호단을 조직해 교통부 조직 전체를 통해 자주경비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예산제약의 경성화 경향이 무엇보다도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자대 조달과 격리 부문이었습니다. 1956년 1월부터 석탄, 석유 이외에 철도 운영 자재가 유상화되어 1955년 회계연도 즉 1955년 7월에서 1956년 12월까지의 수익 계정 절반에 해당하는 철도 투자 자금이 일상적인 철도 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조정관실의 요청에 따라 1957년부터는 수입 석탄을 제외한 철도 운영 자재가 수익 계정으로 처리되었고 1958년부터는 수입 석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예산의 세입 부족에 대해서 1955년 8월 3일에는 여객 60%, 화물 130%의 운임 인상이 단행되었으나 인플레이션 방지와 긴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9호 긴급 재정 처분이 취해지자 철도 운임은 구운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물가의 일환으로 철도 운임은 수송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억제되고 운임 인상을 통한 수익 계정의 적자 축소라고 하는 종래 대응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였습니다. 1956년 12월 현재 1km당 운임과 원가를 비교해 보면 전
열차 운행의 약 4할을 차지하는 여객수송은 2환 26전 대 2환 92전, 전 열차 운행의 약 6할을 차지하는 화물수송은 1환 11전 대 14환 18전이었습니다. 여객수송도 적자였지만 화물수송은 엄청난 적자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도 운영권이 한국 정부에 반환되자 수송력 배분은 관료적 조정에서 시장적 조정으로 전환되었고, 열차 운행 또한 정기 여객 열차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사실상 그 운행도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미군 철도 부대가 본국으로 복귀되고 유엔군의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거의 동시에 노사 간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의 인적 자원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제약되어 경영수지가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운임 인상은 경제 안정화의 관점에서 억제되어 철도 경영은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철도는 자주운영의 재편을 맞아 경성 예산 제약에 직면하였고, 새롭게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송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도 투자의 진전과 경영 안정화의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